여러분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시나요? 혹시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으며 스스로를 희생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무에게나 착하게 굴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는 거부하고 싶지만 결국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받아들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너무 많은 친절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사례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은 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닌 딱 알맞은 선이야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중용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모든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은 바람 사이에서 때때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지나쳐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미덕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56세 여성 박 씨는 경남 창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상냥한 사장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화사한 꽃 장식과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 누구나 한 번쯤 들르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박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늘 정성껏 음료를 준비하며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커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다 가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손님들은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그녀의 카페를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카페는 입소문을 타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친절이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자주 오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해서요. 커피값은 다음에 낼게요. 괜찮으시죠?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요, 괜찮아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주세요. 처음엔 그저 작고 사소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점점 더 많은 외상 거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디저트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 달 말에 한꺼번에 정산할게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쌓여가는 외상 금액은 그녀에게 작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다른 손님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마다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커피에 시럽 좀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서비스로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단골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디저트를 하나 더 챙겨주시면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박 씨는 이런 부탁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의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을 뿐인데 박 씨의 친절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날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카페 잘 되잖아. 나 이번에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금방 갚을게. 박 씨는 마음속으로 고민했지만 결국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그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친구는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 갚을 사람이 아니야.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봐. 그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믿고 도왔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녀는 손님들에게 쌓인 외상과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잃어갔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친절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법도 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또한 이러한 마음씨 좋은 박 씨는 카페 운영 초기에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메뉴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와 정상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일이 많아지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점점 벅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지원자였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할 의지를 보이며 박 씨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손님 응대도 잘하고요. 커피 만드는 것도 배워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기쁘게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직원이 생기니 카페는 한결 활기를 띠었고 박 씨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응대했고 박 씨는 그녀에게 간단한 음료, 제조법을 가르쳐주며 점점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면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카페 운영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늦게 출근했고 핑계를 대며 갑작스레 휴가를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나올게요. 박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카페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쁜 주말에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을 때 박 씨는 혼자서 밀려드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직원이 일을 제대로 도와주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문제는 직원의 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 응대 중 실수를 하거나 주문을 누락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손님 중 한 명이 박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직원분이 제 주문을 잊으셨던데 표정도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괜찮으신가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속상했지만 정작 직원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몇 차례 직원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결근하고 일할 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해줘. 그러나 직원은 늘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박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카페에서 발생한 현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일부 금액이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박 씨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수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맡겨놨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박 씨는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해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과 자신의 카페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가 너무 물러터졌던 걸까?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대했어야 했나? 결국 박 씨는 직원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맙지만 더 이상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서로를 위해 이만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직원은 별다른 변명 없이 조용히 카페를 떠났습니다. 직원을 떠나보낸 뒤 박 씨는 한동안 자신이 잘못한 점과 관계에서의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처음부터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문제를 초기에 바로잡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박 씨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도 계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품거나 반대로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친절과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좋은 관계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때로는 오히려 상처를 남기거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덕은 중용에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가장 올바른 상태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잘 설명합니다. 친절과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우리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행동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만 그 대가가 우리에게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정작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친절이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경계가 필요한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좋은 동료,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맡곤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는 이로 인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 52세 여성 정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52세의 정 씨는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사원입니다. 그녀는 부서에서 가장 신뢰받는 동료로 책임감이 강하고 늘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정 씨님, 이번 자료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급해서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정 씨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정 씨의 이런 태도는 부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원들은 그녀를 믿음직한 사람, 항상 도움을 주는 선배로 생각하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신뢰는 점점 정 씨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늘 헌신했고 회사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일에 자주 투입되었습니다. 정 씨님, 이번에도 당신이 도와주면 일이 훨씬 잘 진행될 것 같아요. 팀원들이 당신의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팀의 성과를 위해 다른 동료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료들의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팀장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정 씨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조율, 자료 수집, 발표 준비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느라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정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팀은 회사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기대와는 달리 프로젝트 공로에 대한 발표가 있던 날, 팀장은 전체 성과를 자신과 몇몇 주목받는 팀원들에게만 돌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팀 모두가 잘해준 덕분입니다. 특히 A씨와 B씨가 아주 많은 기여를 했어요. 정 씨의 이름은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팀장의 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 왜 내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거지? 그날 이후 정 씨는 팀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팀의 성과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공로를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했던 부분도 꽤 많았는데 아무도 제 얘기는 안 하네요. 하지만 동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씨님, 원래 그런 거잖아요. 팀장은 주목받는 사람들 이름만 언급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오히려 정 씨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게 당연한 건가? 앞으로도 내 노력이 이렇게 묻히는 게 맞는 걸까? 정 씨의 헌신은 회사 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정 씨에게 가장 많은 업무를 배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씨님이야 워낙 믿을만하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죠.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내가 계속 이런 일을 맡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느낀 억울함과 피로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결국엔 묻혀버리더라. 친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 노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직접 나서서 네 일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직장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정 씨처럼 자신의 노력이 묻혀버린 경험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종종 좌절로 바뀌곤 합니다.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세상이 이를 알아주기 바라는 것만큼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룬 성과와 노력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보이는 용기가 곧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기여와 노력을 드러내는 일은 때때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한 일이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묵묵히 참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내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해칠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보호하는 일은 결코 자만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며 더 나아가 공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혀버린 노력과 숨겨진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노력을 얼마나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묵묵히 감수했던 일들이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취미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모임을 더 잘 운영하려는 마음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맡고 결국 지쳐버리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 사연은 58세 여성이 씨의 사연을 통해 취미 모임에서의 착한 사람 증후군이 어떻게 그녀를 탈진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은퇴 후 새로운 여가를 즐기기 위해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좋아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통해 활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모임은 처음에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산행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처음 모임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매주 산행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산행은 제가 추천한 코스로 가보면 어떨까요? 풍경도 좋고 난이도도 적당할 거예요. 이 씨의 제안은 초기에는 환영받았고 모임 멤버들은 그녀를 신뢰하며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모임 내에서 이 씨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행 일정 조율, 장소 섭외, 준비물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부담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씨님, 이번 주는 어디로 갈지 추천 좀 해주세요. 늘 좋은 곳을 잘 찾아주시니까요. 다음 산행에 필요한 간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항상 잘 챙겨주시니 믿음이 가요. 이 씨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역할을 잘해내지 못하면 모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들 즐거워할 거야. 그녀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번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모임은 점점 이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산행을 준비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기분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행 준비를 좀 줄여도 괜찮을까요? 그녀가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냈을 때 일부 모임 멤버들은 그녀의 역할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씨님,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부탁드릴게요. 이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산에 산행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일부 멤버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씨님이 빠지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하겠네요. 이러면 모임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임에 헌신했던 모든 노력이 당연시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이 모임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밤, 이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임에서 내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곳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임의 조화를 유지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임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저서 경계선에서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요청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취미 모임이나 다른 관계 속에서 이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했지만 정작 그 노력이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자주 겪는 이 딜레마는 단지 이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사연 속 이 씨는 모임을 통해 즐거움과 연결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노력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모임 속에서 점차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헌신이 평가절하되는 상황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무조건적인 배려와 희생의 수단으로 삼으며 정작 그녀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책 경계선에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모임 내에서 당연하게 역할을 떠맡게 된 이유는 그녀 스스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무언가를 당연히 받아들이다 보니 정작 스스로의 행복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헌신이 타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